네, 안녕하세요. 주선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여성가족부 장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곧바로 전국 종별이 이어지고요. 저는 또 곧바로 서울시 전국체전 선발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시즌 시작부터 굉장히 빠듯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즌이 시작되기 앞서서 올해 경기 규칙이 좀 바뀐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처음에 공인품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공인품세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박스아웃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박스아웃이라고 하면은 선수들이 코트에 입장을 하고 그 안에 1m, 1m짜리 박스가 존재합니다. 품새와 시작과 끝을 그 안에서 맞춰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종료하지 못하면은 그동안은 0.3점 감점을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감점 사항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박스아웃 때문에 선수들이 품새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8장이나 태백 아니면 이제 7장이랑 고려 후진에서 품새선을 이탈하면서 박스아웃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왔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적절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품새의 선을 조금 더 시작과 끝 지점보다는 품새의 선을 이탈하는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서 감점하려는 의도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박스아웃 제도가 조금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분들이 감점사항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체킹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볼 예정입니다. 완전히 처음 시작한 그 지점에서 끝나지는 않더라도 박스에 한 발 정도는 걸치도록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품새의 박스아웃이 사라졌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품새선 이탈에 대한 감점을 유심히 봐서 그 감점을 많이 매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 공인품새에서 크게 변화될 만한 점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유품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품새는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죠. 자유품새에서는 뛰어 옆차기를 그대로 차고 앞차기 5방을 차했던 경기 규정에서 앞차기 5방, 돌려차기 5방, 옆차기 5방, 그리고 가위차기 5방 등으로 조금 여러 가지로 도약 발차기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성을 조금 더 볼 예정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조금 트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참여했던 지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경기규칙 강습을 들었을 때 결국에는 가위차기가 제일 점수가 높게 들어갈 예정이다. 왜냐하면은 앞차기 5방, 돌려차기 5방, 혹은 옆차기 5방 이러한 발차기들은 다 같은 동일한 발차기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제 발차기가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면은 가산점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위차기는 일단 가위차기 자체가 존재를 하고 돌려차기가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발차기의 종류가 다른 발차기들보다는 다양성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크로바틱과 비슷해질 것 같아요. 아크로바틱에서 원래 테라다를 안 차도 되는 거 아시죠? 자유품새에서는 정확하게 테라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크로바틱을 하면서 무릎을 접어차는 발차기가 많이 나올수록 점수를 더 높게 매긴다 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테라다를 차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약 발차기에서도 다른 발차기들 다 차도 되지만 그럼에도 가위차기가 가장 큰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가위차기만 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겨루기가 이번에 3에서 5회였던 겨루기 발차기 수가 7에서 10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겨루기가 단순히 3에서 5회만 쳐다보면은 겨루기의 표현성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긴 해요. 그래서 발차기 개수를 늘린 것도 좋긴 한데 저 이번에 연습을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US 오픈에서 참가도 해봤는데 발차기 다리가 아예 안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거는 체력적인 요인이 아주 강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루기의 중간에 스텝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이번부터 그게 전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던 방향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돌아도 되고 사이드로 빠지고 그런 식으로 다 상관이 없는데요. 발차기를 차던 방향과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찬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방향처럼 차면 안 된다는 거죠. 일렬격파와 같은 형태로 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 구비죠. 뒷구비, 범서기, 학다리 서기.
이 구비들을 기존에는 지나가는 형태로만 표현을 해줘도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부터는 1초 이상, 경기 규칙엔 1초 이내라고 적혀 있지만 1초 이상 표현해주지 않으면 감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느리게 표현을 해주거나 아니면 확 멈춰서 표현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경기도 종별 대회를 다녀왔어요. 경기도 종별 대회에서 심판위원님이 거듭 강조하시더라고요. 구비, 필수 구비, 뒷구비, 범서기, 학다리 서기가 1초 이상 표현이 안 되면은 그 구비 하나당 감점을 매기겠다 라고 하셨고, 실제로 저희 가천대학교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구비가 안 나왔다는 이유로 뛰어협차기 부분에서 감점을 크게 받아서 뛰어협차기를 0.2점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구비 감점을 하는 건 좋은데 뛰어협차기 부분에서 감점을 받다 보니까 왜 뛰어협차기가 0.2점이지부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6번째 항목에 품새 완성도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에서 감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뛰어협차기 항목에서 감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점수 체킹을 하는데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구비를 2개를 안 했기 때문에 총 0.6점을 감점받아서 뛰어협차기가 0.8, 0.7 정도 받을 친구인데 0.2점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경기도 종별은 참관으로 갔는데 경기를 좀 보고 나서 많이 제 자유품새 작품을 수정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올해 바뀐 규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좀 가장 아쉬운 거는 가위차기, 도약발차기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다양성을 넓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두가 가위를 차게 되는 그런 형태로 경기가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피겨스케이팅이나 기계체조에서는 다 기술별 난도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난도 책정이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 감점을 받고 어느 부분에서 가산점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선수들이 가위가 더 점수에 많이 들어가지만 내가 아보방에서 가산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시합을 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다양하게 기술들을 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다 동일한 발차기를 찰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고요. 도약발차기뿐만 아니에요. 뛰어협차기도 뛰어 뒤차기나 아니면 역턴이나 뛰어 돌려차기나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잖아요. 회전발차기도 무조건 돌개차기 형태가 아니라 역돌개차기 형태라든지, 겨루기도 단순히 발차기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태권도에서 주먹도 들어가야 되니까 겨루기 상황에서의 손기술, 막기기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게시가 돼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중들은 회전 바퀴 수나 발차기 수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회전도 2바퀴 때부터는 다 그냥 많이 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발차기도 한 3방, 4방부터는 많이 찬다 라고 생각을 단순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이 됐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2025년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 경기 규칙이 바뀌는 만큼 저도 올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지만 제 선수 생활과 제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